심이 있지만요. 사실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코로나19만 해도 그 밀집한 인구가 많은 곳에서 특히 도시에서 많이 번지고 있다는 걸 봐도 그 연관성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름 특집으로 2주에 걸쳐서 도시와 감염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도시행정학 회장으로도 활동하시는 인천대학교 서종국 교수 만나보도록 하죠. 자, 서종국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교수님, 네, 그 감염 또 전염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접촉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요. 네. 이 감염병의 그 역사는 바로 이 사람들이 많은 이 도시의 역사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무방할까요? 그럼요. 근본적으로 그 도시와 감염병은 공유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모여서 이제 교류하는 게 그 공통점인데, 네, 그냥 각수 씨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육각 각수 씨. 예.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시가 이제 만들어질 때, 네. 그 이전에 이제 농촌이었는데, 농촌은 아시다시피 좀 뿔뿔이 흩어져 있고, 그렇죠. 근데 도시는 한 곳에 많이 모여 있거든요. 네. 기업이나 어쨌든 그 개인들이. 그러면서 삶을 영위하는 곳인데, 그 모인 근본적인 이유가 모이면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많이 한 곳에 있으니까 교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적고, 그러겠네요. 그 다음에 한 곳에 다양한 게 있으니까 그걸 조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적은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집적의 이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집적의 그러니까 이익. 예, 모여서 교류함으로써 얻는 생산성 효과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집적의 이익. 그래서 이걸 누리기 위해서 기존에 뿔뿔이 흩어졌던 주변에 있던 많은 경제활동 주체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도시는 성장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점이 있는 한 계속해서 도시는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경제활동 주체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도시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나 기업, 경제활동 주체들이 모이다 보면서 그들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교류를 하잖아요. 그렇죠. 만나서 접촉. 만나야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병폐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교통, 환경 뭐 이런 그 도시 병폐도 있지만은 직접 사람과 교류해서 나타나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슈가 되는 이제 감염병. 이걸 이제 농촌하고 비교하면은 옛날에도 어쨌든 인류가 지구상에 태어나서 질병 문제는 계속 나타났겠죠. 네. 근데 이제 질병이 발생하면 교류하지 않으면은 감염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농촌의 삶에 있을 때는 도시의 삶에 비교해서 이런 질병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으로 확산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감염병이라는 게 없었는데 도시가 만들어지면서부터 감염되기가 시작한 거지, 교류 접촉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도시와 감염병은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공유점을 가지면서 계속 역사를 같이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뭐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인류의 역사를 바꾼 질병들 대표적으로 뭐 패스트도 패스트 그러니까 흑사병. 그 흑사병이 뭐 엄청나게 그 무서운 질병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당시 옛날에 그 도시가 뭐 상하수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기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비위생적인 환경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많더라고요. 예,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질병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감염병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원인을 위생 문제를 이제 본 거죠.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질병이 있었는데 의술이 있고 뭐 해서 치료를 했겠지만은 여러 가지 원인 진단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학자들 뭐 의사들이 진단을 했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모든 게 이 위생 문제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도시와 감염병은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관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감염병이 도시 병폐임과 동시에 도시를 보다 좋게 만드는데 기여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티브가 됐다. 잠깐만요. 그런 면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감염병 때문에 인간이 도시를 이루면서 더 이렇게 뭐 상하수도도 개발하게 되고 어떤 뭐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질병을 뭐라고 할까요?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뭐 이런 표현이시죠?
그렇죠. 그 노력한 결과가 새로운 지금 우리가 이제 향유하고 있는 보다 나은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문제. 특히 이제 우리 도시계획 쪽 측면에서는 그 점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악어와 악어새 같은 관계, 필연적인 숙명적인 관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예. 우리 저 서종국 교수님, 네. 예. 수도하고 하수 시설이 좋아진 만큼 감염병이 확실하게 줄어든 게 맞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 그 흑사병을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 예, 흑사병이 창궐 할 때도 그쪽에 이제 그 환경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 패턴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죠. 목욕을 싫어하는. 그래요? 거의 뭐 1년에 목욕을 한 번 하는 정도. 아이고, 그러면 그러니까 종기 나는데. 그렇죠. 그럼 종기 나요. 그 뭐 예. 악취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옛날에는 그 악취를 목욕으로 해결하지 않고 향수가 발달했던 그 기원 아시죠? 뭐 프랑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게 이제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상하수도가 갖춰지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물이 잘 공급되지도 않고 또 생활 패턴도 잘 좋지 않았던 그런 문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질병이 발생이 됐을 때 이 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위생 문제로 인해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이프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선이다 이렇게 물 없이 죽잖아요. 그렇네요. 예, 근본적으로 또 물 때문에 병질 이제 뭐 수인성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사람들이 아까 말한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세 유럽에서 많은 곳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모여 살 때 제대로 된 도시 모습, 오늘날과 같은 도시 모습을 갖추지 않고 빽빽하게 모여 사니까 그 모여 산 거에 비해서 상하수도 이런 생명선이 확보가 안 된 거죠. 오늘날 말하면 이제 이 생활 레소시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심각하게 질병이 한번 나타나게 되면은 통제가 안 되고 좀 급속히 확산되는 어떤 그런 양상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 많은 학자들이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뭐 그 당시도 이제 여러 그 사회 현상을 고민하는 어떤 선인들이 있었겠죠. 선인들이. 우리 저 서 교수님. 예. 외국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은 조선 시대에 이렇게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뭐 길에는 뭐 소가 다니고 말도 다니고 뭐 개도 많이 풀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공중 화장실도 없었을 때고. 그래서 뭐 거리에 이렇게 보면은 뭐 배설물로 가득 해가지고 상당히 더러웠고 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사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림병이라고 불리는 뭐 역병 같은 거 창궐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좀 문헌에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그 유럽 중세 유럽 또는 그 산업혁명에 의해서 그 영국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도 비슷한 어떤 역사를 안고 있는 거죠. 그렇겠죠. 앞서 말씀하신 조선 시대에 뭐 그때 그러니까 저 한양에 인구가 급속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은 민간은 빽빽히 들어섰는데 이 화장실이나 그다음에 이제 우마차가 다닐 때 그 분뇨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길거리에 널려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청계천 같은데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뇨가 막 둥둥 떠다니고 뭐 장마 홍수가 와도 그게 잘 씻겨 그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계질이 발생이 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당시도 많은 실학자들이 같이 고민을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실학자면은 이제 그 조선의 19세기의 대표적인 실학자 그 열하일기의 주인공이죠. 박지원 선생이나 또 이제 박제가 선생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해결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고 했다면서요. 그 양반들이 그 사회 현상에 대해서 아주 뭐랄까 날카로운 시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점을 지적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제가 선생 같은 경우는 그 도성 한양 안에 있는 이제 물이 짜다라고 많은 그 백성들이 얘기하는데 그 짠 원인은 물이 짰다고요?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 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짠 게 함부로 버린 똥오줌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답니다. 근본 원인을 길거리에 있는 게 분뇨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개항에 더불어서부터 이제 우리가 개항을 하면서 부산, 인천, 목포, 군산 등 항구 도시가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그 항구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양인들 뭐 일본 뭐 저기 청나라, 영국 등 프랑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외국하고 비교할 때 엄청나게 열악한 이 도시 환경을 본 거죠. 예. 그러면서 많은 질타를 한 거예요. 또 뭐 근데 저 박지원 네. 선생도 이제 열화일기 때문에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많이 또 보고 느낀 게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신각성을 우리가 개항하기 전까지만 해도 폐쇄적이라서 외국 문물하고 비교가 잘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괴질이 걸렸는데도 그 원인 진단을 제대로 못 하고 뭐 그냥 그러니까 신에 의존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특히 이제 유교 사상이 지배적이었고 그런 시절에서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지정을 하니까 이게 무슨 문제인가.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나서기 시작한 거죠. 네. 물론 이제 앞서 그 박제가 등의 실학가들이 많은 제언을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국가적인 측면에서 위생에 관점을 두고 공중건설을 설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리 청소, 아까 말한 그 한양에 막 널려 있는 그 분뇨들. 그러면은 교수님, 네. 조선 시대에 공중화장실, 공중변소라고 하셨잖아요.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예, 시간이 지금 좀 오버가 됐는데 도시와 감염병 2탄으로 다음 시간에 우리 서 교수님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교수님.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도시행정학회장으로도 활동하시는 인천대학교 서종국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어요.